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식약처에서 리보세라닙 규제과학 기반의 혁신 제품화 사례 공유로 엘레바의 이제 장성원 부사장 관련되는 부분 오늘 좀 발표 소식이 있었죠. 핵심 내용 이제 세 가지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낮에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리보세라닙 등 혁신의약품 제품화 사례 공유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해서 이 리보세라닙의 규제과학 기반의 혁신 제품화 사례 이 공유로 18일이죠. 예, 부산에서 이제 부산은 국제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제8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 개최 소식이 있고 여기에서 장성훈 부사장 관련되는 부분 주제로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3시간 51분 정도의 실시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25분 정도, 30분 내 정도의 시간이 장성훈 엘레바 테라피틱스 부사장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 부분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Application of Regulatory Science in Development of Riboceram and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으로 발표 내용인데요. 자, 내용들 이제 PPT 내용이 많은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오하이오 주립대의 약학 박사 출신이고 이후에 포스닥도 하고요. 20년간 이제 FDA에 있으면서 FDA 이제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아는 이제 인적 자원으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용의 이제 CTO의 발표 내용도 좀 쉽습니다만 장성훈 부사장의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이제 인덱스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에 보면 이제 definition of regulatory 이제 science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규제기관이죠. 규제기관인 그 FDA 입장에서 이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베일한 부분이 좀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제품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요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policy, 가이던스, 오늘 발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사례겠죠. 어플리컨트와 이제 스폰서, 그 다음에 레귤리터리 이제 에이전시 관련되는 부분, 샘플 사례. 그래서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 이제 리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이미도 관련되는 부분 허가 사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시 관련되는 일정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기전 관련되는 부분 설명합니다.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기전이죠.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 기전으로 보통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T세포 기전에서 수용체 형태의 블라킹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그러니까 T세포 기반에서 수용체 T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리셉터를 이제 블라킹하는 형태가 있고 이제 암세포 쪽에서 이제 기전이 있는데 보통 정상세포 같은 경우 이 기전이 있는 이유 자체는 면역세포가 이제 면역이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든 세포에 대해서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세포이면 면역 반응을 하지 않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작업을 하는데 암세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세포인 것 같이 속이는 어떤 흐름의 수용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나 이제 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 작업이 있으면 이제 T세포가 활동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블라킹하는 한쪽 암세포든 T세포 쪽에서 여기에 장체가 붙어서 블라킹을 하는 형태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T세포 쪽에 붙는 형태가 이제 PD
원 형태고, 그 다음에 암세포 쪽에 붙는 게 PD 에론 형태,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T세포 쪽에 이제 붙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은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는 저분자 항물질 경구용이죠. 그러니까 항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식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성하고 연관되겠죠. 프라이머리 이제 리버 캔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건강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뭐 B형이냐 C형이다. 이게 간암이라든지 간경병 유지였습니다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대사질환 형태로 비만 관련해서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연간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간암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소라페닙하고 이제 뭐 렌바티닙, 여기가 이제 과거에 1차 치료제 형태였다가 2020년도 들어서 이제 면역 항암제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되었던 이 머크하고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어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제 진입이 실패되었고, 오히려 개발이 조금 더 뒤에 나왔던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2020년, 2022년도에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맙의 이제 임상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키 제자르버티 크리테리아, 이거는 이제 임상 환자의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약물 투여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격들을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임상 대상자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캐릭터리스틱, ITT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임상할 때 이 ITT라고 하는 게 intention to 이제 treat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드로우다운, 뭐 중단에 이제 이탈되는 부분에 임상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T 파퓰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베이스라인, 이제 최초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소라페닙,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비교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서 이 OS 값도 이제 이 약물하고 뭐 상관이 있던 하여간에 이제 사망할 때까지 어떤 데이터를 따지는 게 OS 값이고, 이게 이제 FD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윗단에 있는 게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님이고, 아랫단에 있는 게 이제 소라펜의 비교 대상이죠. 그러니까 윗단에 있기 때문에 OS 값이 좋다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프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제표 중에서 실제로 이제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기간 자체가 PFS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비교 대상보다 좋죠. 그래서 장성 부사장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발표를 통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체인지 오브 베이스라인 인썸 오브 타켈 레지언 뭐 디아메트리, 요런 어떤 이제 통계적 지표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도 뭐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ITT 파퓰레이션에서 PFS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브그룹 관련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평가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TRA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 리레이티드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과정, 임상에서 약물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상 반응이 이제 있는 부분에 인시던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적항암제든 이 면역항암제든 이 부분을 이제 타켓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하이퍼텐션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부작용이 낮아야 되는데, 장성 부사장 이야기는 약에 대해서 모든 약이 이제 사실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매니저블한지, 그 다음에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주는지, 이게 이제 이피컨시는 좋은데 안전성 관련되는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었고, 이거는 이제 약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임상 진행 과정에서 고혈압 약을
뭐 처방받으면서 이후에 이제 트리트먼트가 계속 진행 과정하는데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FDA가 리뷰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도 NDA 신청하고 중간에 이제 뭐 포스트 사이클, 미드 사이클, 그 다음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제 이론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켈리 교수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위에조 연구원의 리포트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제 중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면서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코멘트했던 부분들은 좀 팩트하고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에 타임라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런 자료는 이제 처음 보인 것 같은데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 16일에 포드파 골 데이터가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D-뭐 28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런칭 관련되는 부분에서 당초 이제 9월 3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보면 지금 8월 달까지 지금 당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빠르게 출시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PT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만큼 이제 출시와 허가 관련되는 어떤 갭들을 최대한 축소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들 회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는 뭐 NCCN이라든지 그 다음 PBM 등재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허가 이후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레귤레이터리 이제 사이언스인 어플리컨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다음 이제 내용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나름 중요한 부분인데 2022년도 2월 달에 HLB 같은 경우 리보세인과 캄렌주맘이 ODAC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근데 2022년도에는 중국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미국에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때인데요. 이 신틸리만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 쪽 임상 데이터가 100%입니다. 근데 이때 ODAC가 열려가지고 뭐 하루 반나절 동안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중국 쪽 데이터만 가지고 미국 쪽에 어떤 임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결론을 이제 이 오리엔트 11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중국 전체의 어떤 임상 데이터로 승인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을 나왔기 때문에 리보세인과 캄렌주맘 같은 경우에도 100% 이제 중국은 아닙니다만 87% 정도니까 이 부분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 코멘트를 이제 영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관여되는 게 레귤리터리 이제 사이언스죠. 왜냐면 FDA하고 이 부분을 논의했다라는 게 나는 게 어떤 걸 논의했느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사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했느냐 화이트 페이퍼는 이제 백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다 모았던데 일반화 시키고 어플리커블리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브 그룹을 다 나누어서 이피컷이 효능과 안전성과 그 다음 PK와 ER 이런 부분을 나누어 봤더만 특별하게 이제 노 디퍼런스 차이가 없더라. FDA가 이제 요구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자료 데이터를 하면서 NDA 신청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모듈 베이스의 메타 어널리시스 from other anti 기타 이제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메타 분석까지도 해가지고 모델링에 돌려봤더만 차이점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귤레터리 사이언스 그러니까 규제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 미국 쪽 데이터가 조금 이제 덜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 과정에서 문제 없는 요런 어떤 흐름을 레귤레터리 사이언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협의하에서 진행해서 특별하게 문제 없다는 게 이제 그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었고 그게 이제 오늘 나왔던 레귤레터리 이제 사이언스 관련해서 이제 적용되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싼 사례가 임핀지도 사실은 보면 2022년도 허가받았을 때 로슈 제품이 이제 OS 값이 19개월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거보다 좀 비열등한데 이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레귤레터리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하고 이제 로시 제품이 경쟁 상대잖아요. 가장 이제 최근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핀지는 이제 두발루맘, 임주도가 이제 트레멀리무맘인데,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제대로 팔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장성훈 이제 부사장의 이야기 보면 이제 임주도가 부작용이 좀 심하다. 뭐 표적항암제든 면역항암제든 이 독성들이 모든 약은 다 있거든요. 근데 임주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했냐면 스트라이드 요법. 이번 이제 3월 29일 이제 주총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제 스트라이드 요법이라는 게 병용 요법이긴 한데 한 번만 투여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주도를 트레몰리무맘 자체를, 요거는 이제 CTLA4죠. 둘 다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타켓 자체가 여기는 PD 에론이니까 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CTLA4 형태인데 여기는 한 번만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병용 같은 경우는 캄릴리주맘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맥 주사로 한 번만 딱 300mg 하니까 이게 이제 스트라이드 요법인데 사실상 이러면 이제 병용이지는 않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허가 과정에서 임핀지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이제 확보하면서 비혈등성 형태로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임상 과정에서 뭐 스트라이드 형태와 단독으로 이제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소라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세컨더리 이제 오브젝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라이드 형태와 비교하는 거하고 단독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렇게 세 가지 형태 했을 때 사실 스트라이드 형태와 두발륨암, 그러니까 임핀지 혼자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허가 과정에서 레귤레이터리 사이언스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PFS 값들에서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차 지표로. 소라페닙 같은 경우가 한 미디안급 4.07인데 스트라이드나 이제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도 소라페닙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렇게 조금 경쟁 상대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월성을 나타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FDA가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귤레터리 이제 사이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에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주맘 관련해서는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100%가 아니었을 때는 이제 안 됐는데 여기는 87%가 중국 쪽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건데, 이 부분을 적용할 때 FDA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했는지 그에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약효 관련되는 부분에 뛰어난 부분들,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약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비교 상대인 로시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압도할 수 있는 이 베스트 인 클래스에 관련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식약처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가서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기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